안녕하세요. 매번 다른 분들 사연을 듣다 저도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많은 일을 겪게 되어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어머님과 사이가 어떠신가요? 아니, 어떠셨나요? 저희 시어머니와 저는 아주 그냥 막장이 아닌 피 터지는 막장까지 갔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순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순창에서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저보다 4살이 많은 남편과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조금 웃기죠. 친구도 직장 동료도 아닌 소개시켜준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해서요. 저희 아버님과 시아버님은 어릴 적부터 워낙 친한 중마고우셨는데 마침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저와 남편에게 서로 짝이 없는 걸 아시고는 서로 술을 거하게 한 잔 들이키시고 사돈 맺자고 다짐을 하셨다네요.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았던 남편은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학교도 같이 다녀본 적도 없고 나이 차가 있어 서로 인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순둥이 같은 얼굴에다가 제 얼굴을 부끄러워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걸 보고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엽고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책임감 있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9개월을 연애를 하다가 부모님들이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여 1년도 안 돼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의 의견이 아닌 것처럼 양쪽 집안에서 결혼을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친정 아빠는 알아서 결혼식장을 예약해 버리셨고 시부는 상견례 장소를 예약해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후 저희는 친정집에 먼저 인사를 했고 그 다음은 시댁이 아닌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름이 수연이라고 했죠? 이름처럼 엄청 단아하고 예쁘네요. 제가 벌써 며느리를 맞이하게 될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반가워요. 우리 잘 지내봐요. 네, 어머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는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나서 상견례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 사람이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제 손맛 한번 못 보여줬네요. 제가 음식을 정말 맛깔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이라도 언제 시간 되면 꼭 들러요. 내가 맛있는 밥 해줄게요. 네, 어머님. 언제든 불러주시면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갈게요. 우리 수연 씨는 성격이 엄청 씩씩해서 뭘 해도 되겠어요. 시모는 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있었고 곁에 있던 시부는 저희 친정아빠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하 허허거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양가 어른들이 축복해주는 결혼은 상견례부터 즐겁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시누이는 얼핏 봐도 20살 중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20살 중반에 상견례라는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 제가 어색하지 않게 짧은 대화를 이어갔고 시누이도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끝마쳤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난 이후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절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시댁에 숨겨진 가정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 씨, 결혼하기 전에 아무래도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 있어요? 혹시 나 모르는 빚이라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셨고 어머니는 다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셨는데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도 채 안 돼서 아버지가 재혼할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게 지금의 새어머니야. 재혼하신 지는 한 3년 정도 되셨고 내 여동생 봤지? 그래서 나랑 나이 차이가 10살도 넘어. 아, 안 그래도 어머님이 너무 동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거 괜찮은데 성호 씨가 많이 힘들었겠네. 성호 씨는 괜찮아요? 나도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역시 시간이 약이다 싶기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면 된 거겠지. 그래서 예전에 결혼 이야기를 할 때 솔직히 우리 집안 이야기를 못해서 미안하더라고. 아유, 난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 것보다 새어머님이 곁에 계시는 게 훨씬 낫죠. 아무래도 자식이 해줄 수 있는 거랑 배우자가 해줄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버님 모시고 산으로 들로 다녀도 아버님은 새어머님이랑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더 행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나 정말 괜찮고 아마 성호 씨가 지금 말 안 해줬다면 계속 모르고 지냈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기 내줘서 되려 고마워요. 그 이후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전후 사정을 들으니 남편의 말처럼 시부는 사별 후 기운 없이 지내시다가 지금의 새어머니를 만나 밝아지기 시작하셨고 결국 재혼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친정아빠에게 말을 듣다 보니 시부의 곁에는 자식보다는 시모가 있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모가 있다는 점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무사히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고 그날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게 상차림이 준비가 되어 있더군요. 시모도 웃으면서 제 앞으로 고기 반찬과 잡채 등을 내밀었어요. 그날 시모가 저에게 너무도 살갑게 대해주신 덕분에 저도 시모와 제가 지금 이런 앙숙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과일을 씻고 있을 때 시모는 제 곁으로 오더니 슬며시 제가 씻고 있던 과일들 가져가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혹시 내 이야기 성호한테 들었어요? 네, 어떤 거요? 나랑 우리 남편이랑 이야기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과일은 제가 씻을게요. 거실에 가서 쉬고 계세요. 먼저 저에게 본인의 재혼 사실을 물어보는 듯한 시모의 말에 알고 있다고 말을 하기가 좀 불편해서 모르는 척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시모는 마치 저에게 눈치를 보는 것처럼 잘해주려고 애를 쓰셨죠. 정말 이상적인 시모처럼요. 제가 시댁에 가면 항상 음식을 준비해 두셨고 제가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시누이와 본인이 하면 된다고 하시며 거실에 가서 남편과 함께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기분이 나쁘게 저를 내쫓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 집 살림이니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 며느님은 거실에 가서 과일이라도 좀 먹고 쉬어요. 하시면서 다정하게 말이죠. 저도 시모가 이렇듯 저를 예뻐해 주시니 시모를 참 좋아했고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챙기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목요일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계곡 보이는 백숙집 가실래요? 아버님도 같이요. 어머, 그럴까? 우리 며느님이랑 같이 가면 너무 좋지. 그럼 제가 모시러 올 테니까 준비 딱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었기 때문에 평일에도 시간이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시부와 시모를 모시고 종종 드라이브도 가면서 저 나름대로 시댁에서 예쁨 받을 일들을 하곤 했는데 저는 그 백숙이 시모가 저를 끔찍이도 싫어하게 될 계기가 될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그날은 하필 시부가 갑자기 은퇴한 교직원들 모임이 있다고 하며 약속을 펑크내는 바람에 시모와 저 둘이서 백숙집에 가게 되었고 남편에게서 시부가 오딱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미리 오딱을 주문해뒀습니다. 그렇게 예약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분 좋게 앉아있던 시모는 음식이 나오는 순간 기함을 하며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시모는 그 자리를 도망가듯 나가버렸죠. 당황스러웠지만 황급히 시모를 따라갔고 시모는 저에게 들고 있던 핸드백을 집어던지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야, 네가 날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지독하게도 날 괴롭힐 줄은 몰랐다. 아주 내가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네? 저는 어머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기라도 하시나요? 너는 내가 옷 알레르기 있는 거 모르니? 아니, 적어도 생각이 있는 애라면
저런 건 시키기 전에 물어보기라도 했었어야지. 아, 저희 가족들이 오딱 알레르기가 없어서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는 남편한테 아버님이 오딱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일부러 미리 주문을 해둔 건데 미처 어머니께 여쭤보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역시 그럼 그렇지. 너 내가 재혼한 것도 알고 있었지? 알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나 이렇게 무시하고 아래 것으로 보는 거 아니냐? 어차피 난 재혼한 제대로 된 시어머니도 아닌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저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일부러 나오자고 한 건데 옷 알레르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됐다, 됐어. 내가 오늘 하루로 이런 말 하는 거 같니? 재혼이라는 자격지심에 일부러 너한테 잘하려 했던 내가 바보다, 바보. 나도 너한테 잘해줄 필요도 없는 것을 오늘에 알았네. 나는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너는 네 시애비가 좋아하는 옷 딱 포장해서 가져다 주면 되겠구나. 시모는 그렇게 말을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콜택시를 불러서 가버렸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말한 것처럼 저는 정말로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저는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시모가 화를 내고 가버리시니 한편으로는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알레르기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 그저 제 잘못이라 생각하며 그날 밤 시모에게 장문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내용까지 보냈지만 시모는 읽고도 답이 없으셨어요. 더군다나 그날 이후 제 전화는 받지 않으셔서 주말에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시댁에 도착을 하니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문자도 전화도 안 받으셔서 걱정돼서 왔어요. 혹시 그날 일로 아직 화가 나 있으신 게 아닌가 걱정돼서요. 난 괜찮아. 그보다 저기 설거지 좀 해줄래? 내가 손이 이래서. 시모는 손에 반깁스를 하고 있었고 저는 화들짝 놀라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인대가 조금 늘어난 거라고 하는 말에 안심하며 그 많던 설거지를 다 하고 저녁 식사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식사 준비를 다 마치고 남편과 저녁 약속을 가기 위해 나가려다 저는 시부를 마주쳤는데 뒤에서 시모가 우리 며느님 저녁 먹고 가지. 이거 내가 다 만들었는데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다가 시부도 밥 먹고 가 하는 말에 남편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을 하고 나왔는데 어쩐지 기분이 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모는 종종 손목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며 저를 집으로 부르기 일쑤였죠. 그렇게 몇 번을 당하다 보니 어쩐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시모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 오늘 일이 좀 바쁜데 집에 와서 너희 시아버지 밥 좀 해주렴. 어머님, 저도 저희 집 살림하느라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머, 시어머니가 와서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너 지금 내가 새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 그때 오딱 사건 이후로 이렇게 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전혀 절 용서해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저 저를 미워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이 매번 하시는 반깁수도 가짜인 거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아, 참나.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인 것 같니? 그리고 가짜 아니거든? 병원에서 받아두고 아플 때마다 하고 있는 거다. 됐다. 내 딸 시키면 되니까 넌 앞으로 오지도 마라. 그날 이후 시모는 정말 저를 부르는 일이 줄어들었고 저는 그걸로 나름대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도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긴 했지만 시모가 새어머니이다 보니 불편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시부에게는 살뜰히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에 시댁에서 김장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 임신 6개월 차였고 시모는 임신한 저에게 김장김치에 수육을 먹자고 하며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하필 제가 그 당시 먹덧이라고 해서 계속 식욕이 당기는 입덧을 한 상황이었는데
또 그 김장김치의 수육이 너무 먹고 싶어서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설마 임신한 며느리에게 김장을 시킬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로 말이죠. 시댁에 도착했더니 절여진 배추김치들이 가득 쌓여 있고 그 옆으로는 갖은 양념들이 있었습니다. 왔니? 내가 준비는 다 해뒀으니 그거 절인 배추에 치대기만 하면 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네? 제가요? 그럼 네가 하지. 다리 아픈 우리가 하리? 아니, 임신 중인 제가 이걸 하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딱 봐도 전부 되어 있는 양념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절인 배추랑 양념까지 사두고 나서 양념조차 치대기 귀찮아서 저를 부르신 거겠죠. 그 와중에 몇 개는 이미 김장김치를 완성해서 수육까지 준비를 해뒀고 막걸리까지 기가 막히게 한 상을 준비해뒀더라고요. 딱 자기들 먹을 것만 해서요. 시모는 이번에 다리에 반깁스를 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한쪽 손에 반깁스를 하고 있었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있는 사이 두 사람은 김장김치를 쭉 찢어서 수육에 싸서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그 자리에서 푸하하 하며 소리를 내서 웃어버렸네요. 어이가 없네. 아니 이번에는 다리를 다치셨어요? 다리도 아프신 분이 김장은 왜 한다고 이 난리를 해두신 거예요? 예, 너는 참 말하는 게 버릇이 없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내가 이거 하다가 미끄러져서 오늘 다친 거잖아. 그래서 남은 거 너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왜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니?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틈만 나면 손 다치셨다고 저한테 집안일 시키시더니 이번에는 임신한 며느리한테 김장까지 시키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 자꾸 물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제가 시모를 향해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어린 시누이가 저를 향해 비웃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태도예요? 지금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하는 거 맞으세요?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 욕먹이는 거라는 거 모르시나? 너는 어린 게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워서 어떻게 할래? 손은 정말 아픈 거 맞아? 왜 내가 오기만 하면 다들 아프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이제는 여기가 시댁인지 병원인지 모르겠어. 참나, 새언니 지금 너무 삐딱하게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프면 걱정을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언니 공감 능력 결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봐. 너는 네가 임신해 있는데 김장하라고 부르면 좋겠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누이를 향해 제가 닥달하고 있을 때 시모는 다들 하는 임신 갖고 유난 떨지 마. 싸가지 없는 게 지금 누구한테 대들면서 훈계질이야? 하며 김장김치를 제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고 차가운 김치는 그대로 제 머리통에 닿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서 저도 반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김치를 들려고 할 찰나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 대신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시부였습니다. 저를 대신해 시부가 갑자기 집 안으로 다급하게 들어오더니 큰 소리를 지르시며 시모의 면상에다가 커다란 김장김치 하나를 팍 하고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제가 머리에 맞은 것과 달리 시모는 면상에 맞아 머리로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매운 양념이 눈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죠. 야!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안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조용해지면 들어오려고 한참을 듣고 있었는데 내가 사돈 얼굴을 볼 낯이 없네. 임신한 며느리한테 김장시키고 당신은 편하게 앉아서 먹고 있는 게 말이 돼? 당신 정말 못 배워먹은 건 알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못 배워먹었나 몰라. 아니 여보, 나도 이 집의 어른인데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싸가지 없이 나오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조용하지 못해? 우리 며느리가 당신이랑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왜 사춘기 애들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호시탐탐 우리 며느리 욕만 하고 어떻게 하면 엿먹이려고 하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매번 우리 집에 차려져 있는 밥이 당신이 한 음식 맛이 아닌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았던 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
언젠가 당신이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만나기만 하면 투닥거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임신한 며느리한테 김장을 시켜? 그것도 당신은 꾀병을 부리면서 이게 시험이 아니 인간이 할 짓이야. 아우 여보 그렇다고 와이프 얼굴에 김치를 던져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리고 내가 왜 꾀병이야? 아까 미끄러졌다고 그거 잡아주다가 우리 딸도 손목 삐끗한 거고. 그럼 병원에 같이 가보면 되겠네. 지금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 뼈가 그렇게 잘 부러진다는데 누가 믿겠어? 지금 가보자고. 이거 거짓말이면 당신 길바닥에 나 앉을 줄 알아. 시부는 시모를 잡아 끌기 시작했고 시모는 무릎을 꿇고 시부에게 아픈 게 거짓말이라며 잘못했다고 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며 제가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모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대충 씻고 곧장 저희 집으로 돌아갔고 워크숍을 다녀온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아주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고 당장 시모를 찾아간다고 하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아무래도 시부가 저를 위해서 화를 내어주기도 했고 결혼 이후 처음으로 보는 화가 난 모습의 시부가 시모를 단단히 혼을 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날 이후 남편도 저를 절대로 시댁에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서 시부가 저희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정말 볼 낯이 없구나. 내 친구가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남자가 여자들 일에 나서면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해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한 것 같구나. 그동안 눈치 없이 굶뜬 시애비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네 시엄마한테 내가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앞으로 우리 집에 오면서 네가 힘든 일은 없을 거다. 진작에 내가 나서서 정리를 해줬어야 하는 부분인데 임신까지 한 몸으로 힘든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님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한테 할 말이 있다는구나. 뭐해 당신?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네가 나를 재혼했다고 무시하는 것만 같아서 그랬어. 어제 네 시아버지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네가 용서해 주기를 바랄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시모도 시부의 재촉에 그 자리에서 저를 향해 사과를 했고 저는 앙금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시부를 봐서라도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시모가 왜 그렇게 기가 팍 꺾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부가 시모가 하고 다니는 행실이 옳지 않고 집안 대소사를 믿고 맡길 수가 없다고 해서 경제권을 다 뺏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날 이후에는 제게 전에 했던 행동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시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는 제게 잘 좀 봐달라고 애원을 한답니다. 수연아, 이거 백화점에서 너한테 잘 어울려서 하나 사봤는데 어때? 마음에 들어? 수연아, 애기 태어나면 유모차 필요하지? 그거 내가 하나 주문했거든. 우리 손주 태어나는데 이 새해미가 돼서 그런 정도의 선물은 사줘야지. 나 잘했지? 수연아, 몸도 무거운데 걸레질을 왜 하니? 애 놀래겠다. 임산부는 이렇게 힘든 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시애미가 할 테니까 저기 가서 TV 보고 있어. 이따가 내가 밥도 맛있게 해줄 테니. 이렇게 전에 내가 알던 시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한가득이고 저를 보면서 어찌나 살갑게 웃어주는지 사실 지금 상태로만 보면 저희 시댁의 최고 권위자는 딱 저인 것 같았어요. 이후 저는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2년 정도 지났네요. 저희 시모는 여전히 시아버지에게 경제권을 뺏기고 필요하신 돈을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계세요. 이제는 포기하셨는지 경제권 달라는 말씀조차 안 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김장을 하는 날이 왔어요.
김장을 하면서 어머님이랑 저랑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바로 2년 전 김치 사건 때문이었죠. 수연아, 그때 너 내가 김치 던져버렸을 때 네 얼굴에 김치 묻은 걸 보고 얼마나 웃겼는 줄 아니? 웃음 참느라 혼났다야 얘. 암튼 그때 생각만 하면 내가 왜 이리 속아지가 없었는지 모르겠다. 다시 말하지만 그땐 정말 미안했다. 내가 생각해도 도가 지나쳤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잘한 거 없는걸요. 따박따박 말대꾸에 하나라도 지지 않으려고 어머니 화를 돋군 건 바로 저였는걸요. 저도 어머님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면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아요. 그 대신 제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우리는 김장을 다 담근 다음 김치에 수육에 거기에 막걸리까지 어머님과 잔뜩 취하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2살이 된 손주도 손수 기저귀도 갈아주시기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이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다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계기는 중간에서 시아버님이 중심을 잘 잡아줘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버님을 뵙고 오는 길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머님 경제권 주시는 게 어떠세요? 지금 제게도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이제는 믿고 주셔도 어머님이 집안 살림 잘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하하하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봐도 그러냐? 내가 2년 동안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나도 겪어보니 마음 심성은 참 좋은 사람이야. 시기 질투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경제권은 딱 1년만 더 지켜볼란다. 그러니 언제든지 네 시애미가 또 못살게 굴면 말해. 그럼 영영 경제권 안 넘길 테니. 아유, 아버님 감사해요. 저도 제 가정 열심히 꾸려서 아버님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아버님이 계속 제 편을 들어주니 시댁 생활이 마치 친정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제가 편해지신 건지 저한테 시부의 험담도 장난스레 치며 한 번씩 내가 그때 괜히 너한테 김치를 던져서는 아유 그것만 아니라도 내가 이러고 살지는 않을 텐데 내가 이 집 노비가 아닌가 싶다 하며 땅을 치며 후회를 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귀엽게 웃으시는지 그런 모습이 요즘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요즘입니다. 신우도 그전보다는 사이가 저와 좋아요. 그리고 2달 뒤에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비록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걸 잊기로 했으니 결혼식 때는 가족의 일원으로 기분 좋게 참석을 하려고요. 그리고 신우도 얼른 임신해서 임산부에게 김장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픈 날도 많았지만 지금은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해요. 역시 사람은 상대방과의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행복한 가족 깨지 않도록 며느리의 본분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친정에서도 듬직한 딸이 될 거고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